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학원 국어강사 김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어 강사고요. 제 자료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PPT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예, 명문 현대고에 자녀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국어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대고의 내신 성향은 어떠하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강사 소개, 국어 모드 전환, 현대고 내신 분석, 수업 체계, 수업 관련.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2007년부터 강남, 서초, 대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15년간 강남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많은 이제 자료들, 특히 현대고 관련 자료들 많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 소개를 담아봤고요. 지금 현재는 센티움학원, 그다음에 강남 이제 대치 명인학원, 그다음에 대치 세정학원, 현탑학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국어 모드 전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제 고등학교 국어가 이렇게 어렵냐? 올해 수능 많이 어려웠잖아요. 전 과목이 다 어려웠지만 국어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제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인 좀 뚜렷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1등급 컷이 선택형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가 됐는데 화법과 작문은 1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85점이었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84점인데 역대 최저 등급 컷이 84점이었으니까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는 타이를 이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만점자가 0.01%라고 합니다. 만점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고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그렇게 아무래도 수능 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거기에다 보조를 맞춰서 학생들 어쨌든 입시가 정시가 절반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어 영역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학교 전체의 내신 난이도도 많이 좀 올라간 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세부적인 걸 얘기를 해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외적인 작품들 많이 사용하고 문법 같은 경우도 개념을 좀 심화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들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현대고는 이러한 경향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요. 바로 이제 현대고 내신 분석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요 부분은 올해 시행되었던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개관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창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이제 전제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올해 지나간 시험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올해 학교 시험을 바탕으로 좀 개연성 있게 내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출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교의 출제 흐름이 좀 개연성 있게 이어질 것인가를 이 올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 먼저 전제 말씀드리고 일단 개관은 창비 교과서인데 창비 교과서가 분량은 적고 내용은 좀 딥해요. 깊게 좀 설명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 교과서를 쓴 학교들은 외부 지문이나 외부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현대고도 그렇고요. 문항수 한번 보시면 선택형 24문항에 서답형 6문항인데 문항수 30문항은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배점을 보시면 이제 서답형이 30점. 그러니까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은 개연성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직접 구체적인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출제 영역을 한번 봐주시면 교과서에서는 수필 한 편, 문법 요소, 대화의 원리 등이 활용이 됐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교과서 외에서 현대시 8편, 수필 한 편, 품사, 형태소, 문장 성분 등의 요소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전체 시험으로 보면 약 70% 이상
그러니까 비교과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연속해서 아마도 특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특징 한번 봐주시면 일단 문학에서 교과서 외 작품이 다소 활용이 되는데 특히 현대시의 비중이 중간고사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8편의 시가 있는데 전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들이고 그 중에 몇몇 시들, 뭐 예를 들면 나이덕의 땅끝이라든지 또는 정지용의 비,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보호노는 거, 님의 침묵 이런 시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들이에요. 그리고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보통 2학년에서 많이 다루는 작품들인데 1학년 중간고사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수필 같은 경우 김창엽 보지 못한 폭포는 교과서 작품인데 신영복 새 출발점에선 당시 이건 비교과서 작품이고 신영복 교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글을 좀 까다롭게 쓰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작품들이 출제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 여기가 좀 중요한데 비중으로 보면은 객관식 7문항의 서답형 1.5문항이라서 비중은 높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등급을 결정짓는 파트는 문법이었습니다. 분량은 많은데 문항 수는 좀 적고 적은 문항 수에 비해서 그 부분이 이제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교과서에서는 문법 요소 파트를 활용을 했는데 외부 개념으로 품사, 문장 성분, 형태소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법 요소라는 교과서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글을 쓸 수 있을까 관련된 부분들이 문법 요소인데 그 부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문법 다른 개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개념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화법은 이제 2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객관식 한 문제에 서답형의 0.5, 그러니까 절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주요 문항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3번 문항을 한번 봐주시면 보기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유형이기는 한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두 번째 보시면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수업 스타일 자체가 아이들이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많이 좀 다시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을 질문했는지 그걸 다시 또 수업에 투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그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체 학기 다 100점을 맞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을 받았던 친구인데 물론 이제 현대고는 아니고 타 학교긴 한데 그 학생이 질문한 부분들을 유심히 검토하면서 좀 독특한 질문의 성향을 2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 일단 질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물어보는 게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달랐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 선생님 이 선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든가 그 해석의 근거는 어떻게 확정 지어야 돼요? 이런 식의 유형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절제가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있는데 적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자라다는 건지. 근데 절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선지를 시험장에 가서 분석을 하고 판별을 하려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딱 틀을 잡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지는 현대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선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11번 문제는 유형이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5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1번은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의 작품을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선지가 굉장히 좀 유사한데 1번 같은 경우 가와 나는 모두, 그 다음에 2번은 가는 나와 달리, 11번에 1번은 가와 보기는 모두, 2번은 가는 보기와 달리. 그러니까 나가 보기로 교체되었을 뿐 2가지 모두의 특징이냐 아니면 두 이제 작품이 비교 대조되는
특징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와 나를 모두 보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가를 읽고 가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이제 작품 확인을 다시 하고 나에 대한 특징이 해당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유형도 현대고에서는 흔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방학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답형에 대한 건데 서답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보다는 배점 비중이 되게 높은데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논술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름 자체가 서답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단답형으로 이제 대답할 수 있게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작품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고서답형 흐름도 계속 유지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문법 파트입니다. 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보기는 각 품사가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나 문장 성분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은 타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현대고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예 그냥 품사를 정확하게 아는지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아는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2학년들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 교과에서 많이 출제하는 유형이에요. 이건 품사와 문장 성분을 다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가가 기억에서 시옷으로 쓰일 때, 즉 각 문장 성분으로 명사가 사용될 때 이를 나타내는 라 격조사가 각각 존재한다. 이거는 기초 개념, 명사가 뭔지 그리고 걔네들이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지 쓰일 때 격조사와 결합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장 성분과 품사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을 복합해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즉 빈틈없는 개념 파악이 필요하고 이러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 기간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뭐 시험 기간에 국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나 또 기타 주요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딥하게 깊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거 방학 때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형으로 이렇게 복합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경험.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등급을 변별한다는 게 현대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모두 고른 것인데 구성이 특이해요. 예시가 먼저 나오고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먼저 보는 학생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걸 뭐 하라는 거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보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품사통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분석을 해 내려오다가 뭐야? 이거 품사통용 묻는 문제네? 그러면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 내가 뭘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먼저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아이들 급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성적 받고 싶어서 무턱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답형 6번인데 여기 보시면 배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점인데 한 문제에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전체에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객관식 24문제에 서답형 6문제라고 했죠. 근데 이게 서답형 6번이고 맨 마지막 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쯤 가면 당연히 순서대로 풀 테니까 요쯤 가면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근데 배점을 계산하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딱 근데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긴장을 하게 돼요. 이걸 잘 맞춰야 되고 여기서 틀리면 10점 날아가는 거고 10점 날아가면 2등급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부분 점수를 깎인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항상 배점이 높은 서술형이 배치가 돼요. 항상. 현대고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서술형을 써보는 연습,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이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크게 특징은 두 가지예요. 특징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학에서 외부 작품 많이 쓴다. 굉장히 많이 쓰고 현대시 전체 다 외부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까지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되고 그 부분들을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로 이제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학 때 준비해 두지 않으면 시험 기간에서는 충분하게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방학 때 잘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체계가 이제 첫 번째가 논리적 이해 연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국 교재인 이제 국어 한 권으로 끝내기 비상에서 비상에서 출간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 교재를 공동 저자로 집필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투스에서 이제 출간하고 있는 수능 바이블 입문에 대한 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외부 작품들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 문법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다 반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해문의 향상인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독서, 비문학이 현대고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국어가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쉬는 시간에도 몰래 가서 한번 봐요. 뭐 하고 있나.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뭘 보나 이렇게 보면 뭐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되게 짧은 영상을 봐요. 한 1분? 1분 50초, 2분? 3, 4분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직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짧고 자극적인 그런 정보 습득에 익숙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극을 못 받아요. 잘 읽지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거기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최대한 좀 글을 많이 읽어보고 깊이 읽어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제가 뭐 아이들 괴롭히는 것처럼 들릴 텐데 그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국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을 주고 그냥 문제를 풀어오라가 아니라 그 지문을 잘 읽어야 대답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들을 배치를 해놓고 이걸 매주 교재에 하루에 2지문씩 풀어오게끔 과제로 과제로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저희 조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할 거예요. 이건 잘 썼다. 이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아예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걸 잘못 봤구나. 다음에 잘 읽어야지 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처음에는 잘 안 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적 개념 적용 학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 소개를 드릴 때 저 강남에서 오래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랑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15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이 아니에요. 거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한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힘들어한 거, 시험 끝나면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뭐가 어려웠니? 뭐 틀렸니? 그래서 다 받아서 이 문제 어려웠구나. 이 선지가 까다로웠구나. 그렇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 담당 강사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신 많이 해보니까 이런 부분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연습할 수 있게 문제를 선별해서 과제로 구성을 하고 그건 다 풀이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문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부분들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라고 하는 이제 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선지나 이런 걸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걸 따로 공부할 수 없어서 따로 이렇게 자료집을 배포를 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업 일정과 그 다음에 수업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원 측에다가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 좀 없어서 여기 봐주시면 당연히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다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하는데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학생들이 좀 잊지 않고 저희 과제가 분량 자체가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몰아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서술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지는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는 효과도 없어요. 매일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아침마다 까먹지 않게.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좀 부담감을 주기 위해 내가 이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매일 문자가 나가고 이제 매일 문자 나가는 걸 보고 아이들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라는 것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보시면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꼭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시험지를 꼭 받아서 그거 뭐 학원에 와서 주기 어려우면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좀 부탁을 해서 그걸 다 조교 선생님이 타이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는다라는 증거로서 요 아이들과 주고받았던 문자를 한번 보여드리고 예,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순서라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과 관련돼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 측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아이들 정말 좋은 성적 얻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예, 국어를 배우다 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